이번 시간 6차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뭐라고 했죠? 색깔을 바꿔서 표현해 보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바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죠. 요것의 합은 보존된다. 보존된다는 건 뭐 하다는 거예요? 바로 일정하다. 결국에 상수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이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일 에너지 정리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언급을 하게 되면 우리 원래 식이죠. 원래의 운동 방정식이죠. 뉴턴의 제 운동 법칙에 의하면 힘이라는 것은 뭐에 비례한다? 가속도에 비례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간단한 경우죠. 어떤 경우? 힘이 F가 일정한 경우예요. 일정한 경우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중력 같은 경우예요. 하지만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대표적인 게 탄성력이죠. 이런 경우에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이용했던 게 바로 일 에너지 정리였다라는 겁니다. 일 에너지 정리. 그래서 얘가 어떻게 풀어요? 힘 F라는 것이 뭐에 의존하는 함수인다면은 그렇죠. 위치에 의존하는 함수라면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왼쪽 거는 벡터 함수인데 벡터 적분이라고 볼게요. 벡터 적분인데 이런 것은 뭐예요? 일반적인 함수 적분이에요. 실함수. 1차 함수죠. 실함수 적분이에요. 얘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해결하기가 좀 손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걸로 나와요? 어떤 위치, 얘가 이제 기준위치라고 그랬죠. 만약 기준위치라고 본다면 기준위치에서 어떤 위치까지 한 어떤 합력이 한 일인 거죠. 합력이 한 일은 뭐의 변화랑 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랑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K는 뭡니까? 2분의 mv의 제곱이었죠. 이게 바로 일 에너지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도하는 과정은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 풀어놓은 게 일 에너지 정리를 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뭐였어요? 말 그대로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 어떤 물체에 내가 힘 F를 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힘과 동일한 어떤 포텐셜 어떤 힘이 계속 작용한다고 볼게요. 그 걔를 뭐 P라고 놓는다면 만약 물체가 이렇게 잠깐만 이걸 복사를 합시다. 얘를 요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한 거겠죠. 여기서 요만큼 물체가 이동했다고 볼게요. 근데 중요한 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속도가 0이니까.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F가 한 일을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P가 그대로 깎아 먹었다는 거예요. P가 그만큼 음의 일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F가 이만큼 일을 D만큼의 일을 해줬다가 얘를 제거시키게 됐을 때 P 방향이죠. 이것은 이제 보존력이라고 하는데요. 보존력의 방향으로 얘가 다시 일을 한다면 그 에너지는 분명히 F가 한 에너지는 이 보존력이 한 일로 아마 저장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잠재적인 에너지로 저장이 됐다. 이런 의미로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장될지 모르지만 중력으로 저장될 수가 있고요. 만류인력 또는 뭐 탄성력, 전기력 이렇게 등등으로 에너지가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보존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력이라고 하면 만약 F가 보존력이면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앞에서 그레디언트 V로 표현이 됐을 거예요. 이때 V는 뭡니까? 포텐셜 에너지인데 여기 음수를 붙인다고 했죠. 보존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존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왜 앞에 음수를 붙인다고 했어? 그렇죠. 요 보존력이 한 일에 보존력이
한 1이 음수가 되겠죠. 그죠? 보존력의 한 1이 음수가 된다면, 그죠? 그것에 음수를 붙여서 양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에 여기서 RS는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특별한 경우입니다. 1 에너지 정리를 보면 R1에서 R2라는 위치까지 어떤 힘 F예요. 여기서 힘은 그냥 R자 힘입니다. R자 힘, 그러니까 합력이죠. 합력이 한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랑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게 1 에너지 정리예요. 근데 만약에 물체에 작용한 힘, 즉 합력이 순수하게 뭐라면 보존력만 작용했다고 볼게요. 보존력만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함수를 볼게요. 요거를 선생님이 써줄 텐데 R1에서 R2까지의 경로는 보면 중간에 요 기준점을 껴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적분이 변하냐면 R1에서 RS까지의 적분, RS에서 R2까지의 적분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거죠. 얘는 어떤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색을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얘는 결국에 요거랑 같죠. 마이너스의 적분 구간을 이렇게 바꾼 거랑 같잖아요. F 도트 dr 플러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바꿔야겠네. 마이너스에 가로를 치고 마이너스에 RS에서 R2까지의 F 도트 dr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위의 식이 요 첫 번째 식이 뭡니까? 그죠? R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고 요 두 번째 게 R2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VR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순수하게 이 F가 무슨 힘이라면 보존력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R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R2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빼준 게 되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1 에너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힘이든 역학 에너지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역학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의 차이죠. 델타 K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순수하게 보존력만 작용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우변으로 옮기고요. 얘를 좌변으로 옮기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R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R1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말 그대로 얘는 R2에서의 위치예요. R2에서 얘는 R1에서 즉 R1이라는 위치에서의 뭐였죠?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과 R2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항상 뭐하다라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R1이라는 R1, R2를 내가 마음대로 잡아줬다는 거예요. 즉 어느 위치든 간에 그 위치에서 뭐가 작용한다면 보존력이 작용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각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이제 다시 한번 하면 위치 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위치 2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젠 얘를 하나의 물리량을 놔도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와 역학 에너지의 합을 하나의 물리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적인 어떤 물체의 다이나믹, 즉 운동 상태를 결정짓는 역학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운동 상태를 결정짓는 에너지예요, 얘가. 운동 상태를 결정짓는 에너지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물체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뭐야?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하나의 물리량을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물체가 뭐만 작용했을 경우에 보존력을 받고 운동하게 되면 물체가 이동할 때 포텐셜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는 각각은 변할 수가 있지만 그것의 합은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그 합을 우리는 앞으로 이 물체의 역학, 즉 운동 상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에너지다 그래가지고 다이나믹스 에너지라고 그래요.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 법칙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기본적인 운동 방정식이 있죠. 얘는 당연히 항상 성립하고요. 그리고 얘를 적당히 변형하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또 변화할 수 있고요. 근데 특이하게 보존력만 작용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즉 이 합력이 보존력만 작용한다면 뭐까지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까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이게 바로 좀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순수하게 운동 법칙 F는 ma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과 두 번째 일 에너지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에 대해 좌표계를 설정을 해야 돼요. 기준계를. 그러면 내려오는 방향을 X축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빗면의 물체를 밀어 올리는 방향 걔를 Y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력은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이쪽으로 작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은 이쪽으로 작용하니까요. 이렇게 이게 중력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수직항력 N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중력을 두 개의 방향으로 쪼갤 수 있죠. X축 방향, Y축 방향. 이게 바로 X축 방향의 크기가 mg 사인 세타고요. Y축 방향의 크기가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순수하게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뭡니까? mg 사인 세타겠죠. 얘가 mg 사인 세타. 왜냐하면 n과 수직항력과 mg 코사인 세타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물체는 그냥 빗면을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수하게 이 물체를 가속시키는 힘은 mg 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보라색으로 쓸게요.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가속도는 뭡니까? mg g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죠? g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뭡니까? 바닥에 도달했을 때에 5m를 움직인다네요. 5m인 마찰면을 따라 움직였을 때 최종적인 속력을 구하래요. 그 어떤 공식으로 하면 되죠? 그렇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에요. 요걸 이용하면 되겠네.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2 곱하기 A가 G 사인 세타예요. 그죠? 그리고 곱하기 5m를 이동했을 때의 V의 제곱, 얘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죠? V0는 0이니까. 따라서 V제곱은 2 곱하기 9.8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약분 2호 10이 되네요. 10, 4.9가 49가 되겠네. 49니까 결국에 V는 7m per sec라는 최종적인 바닥에서의 속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1 에너지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면 어떤 물체가 이동을 했어요.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5m를 이동했습니다. 5m를 이동했어요. 그죠? 그래서 힘은 뭡니까? 힘 F는 mg 사인 세타예요. 일정하게 작용됐죠. 그죠? 힘 F가 mg 사인 세타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이용했죠. 그러면 R자 힘은 mg 사인 세타. R자 힘에 의해서 뭐가 변화했어요? 운동 에너지가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한 일은 mg 사인 세타 곱하기 5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 2분의 m의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얘는 얼마예요? 요 질량을 나눠줄 수 있겠고요. 곱하면
10G의 사인 30도는 결국에 V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얘 그대로 풀어주면 당연히 V는 뭐나요? 위에랑 똑같은 식이니까 7m/s 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마지막 그렇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출발하겠습니다. 빗면이 있는데 우리가 초기 위치가 여기였죠. 여기가 초기 위치, 이니셜이고 여기가 나중 위치, 파이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는 초기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나중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요 세타가 30도였고요. 요 빗면의 길이가 5니까 요 높이는 뭐가 됩니까? 5 사인 30도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닥을 여기를 기준 위치라고 볼게요. 요 바닥을 기준 위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풀어보면 초기 위치의 역학적 에너지는 요 i니까 이때는 얼마가 됩니까? 속도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mg 이때에 먼저 운동 에너지는 0이네요. 운동 에너지는 0이고 그리고 뭐였죠? 포텐셜 에너지는 mgh잖아. 그러니까 mgh가 얼마예요? 5 사인 30도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중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 위치니까 0이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이거 약분하면 결국에 v의 제곱은 10g의 사인 30도예요. 그래서 얘 풀어주면 따라서 나중 속도, 최종 위치에서의 속도는 7m/s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확장해서 좀 확장된 일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